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제 서서히 기온도 오르고 봄이 온 느낌이 납니다. 기온이 오르고 지표면이 이렇게 녹는 해빙기에는요, 각종 안전사고 발생률이 좀 높아집니다. 집안 침하, 변형, 낙석, 붕괴 같은 일들인데요. 각 지자체 노동부에서는요, 이 사고 예방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오늘 SAT를 앞서 들으셨나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구나. 제가 이 문제를 내드릴 건데 오늘 사실 최악의 이것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것을 맞춰주시는 거거든요. 공기가 너무 안 좋고 지금 오늘 나가실 때 꼭 마스크 쓰셔라. 앞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SAT 짧게 더 내드리고 우리 노무사님이 또 하셔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힌트도 오늘 좀 기대하면서 듣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시는 분들 꼭 마스크 챙기세요. KF80 이상 쓰셔야 됩니다. 주로 봄철이 되면요. 내몽골 고원이나 고비 사막 등에서 모래폭풍과 흙먼지가 발생해서 이게 중국 전역을 돌면서 각종 유독성 물질을 섞어서 들어온대요. 그래서 먹구름처럼 먼지구름이 편서풍 타고 황해를 거쳐 한반도로 들어오는 거랍니다. 봄철의 불청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누런 모래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황사, 2번 스모그, 3번 맙소사, 4번 김효신 노무사. 네, 정답이 이 중에 있는데 힌트 부탁드려요. 또 노무사님 본인 이름 듣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네. 지금 여기는 흙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흙비가 내리나요? 네, 저는 그리고 저녁에 삼겹살을 사 먹을 거예요. 목에 컬컬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날은 목에 컬컬하고 그래서 삼겹살 먹는 분들 많은데 예전에 한번 저희 식약처 그 연구관님 그 전화 연결했었거든요. 소용없대요. 삼겹살. 네. 그래요? 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봄철의 불청객 누런 모래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노무사님도 오늘 이게 섞인 흙비를 맞았다고 하시네요. 흙비가 지금 내린다고. 네. 1번 황사, 2번 스모그, 3번 맙소사, 4번 김효신 노무사.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 노무사님하고는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봄철에 진짜 안전사고 많이 발생하고 지금 뭐 건설 현장도 이제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이다 보니 더 안전점검을 이제 주무부처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노동부에서도 지난 수요일에 6차 현장 점검의 날 지난 수요일이 그날이었군요. 이때 뭐 주된 점검을 했었나 봐요. 사고 예방 집중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현장 점검의 날이라는 거는 우리 사업장별로 업종별로 이제 우리 근로감독이라고는 하겠지만 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통해서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그 날을 정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현장 점검의 날이라는 게 뭐 3월에 딱 정해진 날이 있어요? 요거는 대부분 말에 하는 거거든요. 현장 점검의 날은 이제 정해서 월 말에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벌써 차수가 조금 됐습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근로감독 비슷하게 이제 근로조건 확인하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봄철을 맞이해서 아까처럼 뭐 시설 개선하거나 조경공사 하는 소규모 과정에서 그러니까 큰 공사, 건설 현장처럼 많이 큰 공사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 쬐끄만한 공사나 이런 거 하다가 지붕에 올라가시거나 사다리 타거나 나무 하거나 이런 거 하시다가 작업하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떨어짐 사고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집중 감독하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안전 점검을 했는데 그 떨어짐 사고에 집중해서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떨어져서 사망하는 일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떨어짐 사고가 어느 정도 비율로 이 사망자가 나오나요? 이제 저도 사실 이거 보고 조금 준비하면서 놀랐는데요. 이게 23년도에 이제 재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이라는 거 보고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사고 사망자가 251명이라고 해요. 떨어짐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그런데 작년 전체 사고 사망자가 59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42%나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지금 이걸 듣고 나면 특이하게 그러면 되게 높은 높이에서
사망하셨구나라고 네.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그 떨어짐 사고 사례를 보니까 떨어짐 높이가 1m도 있고 심지어 1.2m 정도 있고 낮은 곳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례들이 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 집중 점검을 떨어짐 사고에 대해서 이번에 한 건데 이 떨어짐 사고가 사망자 비율이 꽤 높은 편이군요. 이런 안전사고 중에서. 네, 근데 네. 네. 말씀하세요. 떨어지시면서 머리를 많이 부딪혀서 그러시죠. 머리를 다쳐서. 그래서 보통 떨어짐 사고로 사망한다 하면 굉장히 높은 곳에서 뭐 공사하시다가 뭐 이런 데서 사고 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아까 1m에서도 떨어져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가 사다리 놓고 그 작업하시잖아요. 예. 네,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떨어져서 사망한 사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높이가 낮으니까 결국에 1m, 2m 이하에서는 높이 낮으니까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하셔서 뭐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다른 안전대를 걸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안전장구 없이 하니까 떨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럼 높이 상관없이 좀 낮다라는 그 생각되는 그 높이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신다고 해도 안전장비 다 갖추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요. 이제 건설 현장이나 이런 작업을 하시는 데는 이제 안전 장구가 있으시겠지만 그게 되게 실무 생활 잠깐 하다 보면 안전 장구가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특별하게 사다리 같은 거는 2인 1조로 분명 없이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인 1조로. 네, 한 분이 이게 뭐 A자형 사다리라고 하더라도 잡아줘야죠. 네,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잡아주셔야 아무리 낮은데, 그러니까 1m 정도 되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혼자 하지 마시고 사다리 진짜 이게 떨어져 버리면 그쵸? 머리 다치시면 큰일 나니까 꼭 2인 1조로 하시고 뭐 또 안전수칙 같은 거 없을까요? 요거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다리는 그 용도, 그러니까 오르내리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동하는 걸로 사용하지 마라. 그다음에 평탄하고 견고하면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해서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장구 착용하시고 2인 1조로 분명 없이 좀 작업해 주셔야 된다. 라는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추락 사고는 진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조치를 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요즘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셨으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을 불문하고 그냥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보건교육, 우리 작업장에서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안전점검회의 통해서 사전 위험 요인하고 안전 수칙을 충분히 공유하시고요. 또 안전모 착용, 그다음에 뭐 그 경고문 설치, 다른 이제 또 안전대 착용, 작업 발판 마련하는 것들, 요런 것들만 안전조치만 충분히 하시더라도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안전조치만 진짜 충분히 해도 많은 사고를 예방한다는 건 사실 우리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걸 진짜 현장에서 좀 번거롭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단순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절대 이거 놓치시면 안 되겠다. 안전수칙, 안전장비 이런 거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노동부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이 이제 대진단하는 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제 지난 1월 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면 적용돼서 언론에서 많이들 하시니까 소규모 사업장들의 이 경영자들 분들이나 이제 경영 책임자 분들이 되게 그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근데 소규모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시는 것도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곳에서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그 이행을 먼저 첫 번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나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가진단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자가진단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안전수준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받으셔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고 안전한 일터 구축에 한번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부 홈페이지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일터에서 사고 당연히 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재보험 가입하잖아요. 네, 산재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걸로 조금 많이 아직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재보험은요, 그냥 업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만 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적용돼서요, 근로자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4일 이상 이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산재 보상이 되는데요. 이때 4일 이상이라는 의미는 그냥 연속적으로 4일을 다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치료는 단 1회에 불과하더라도 의학적 소견상 치유 기간이 4일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산재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셨고, 이거 뭐 네. 그 작업한 사람의 과실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업무 관련성 말씀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업무 수행 중에 다치시는 경우에는 보상받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산재 신청, 그러니까 이제 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네. 이거 회사 보험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부분 좀 짚어주세요. 사실 이제 아니에요.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요. 그다음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난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해서 산재보상금 비율이 뭐 85% 이하인 경우는 동결되거나 인하되고 그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작정 산재만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해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네. 산재보험 가입돼서 이제 보상받을 일이 있어서 그거를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뭐 어떤 보장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다치신 분에 대한 병원비를 만약에 자가로 부담하셨으면 그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요양급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하시고 다치셨으면 어느 일정 기간 일을 못 하시는 기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쉬었다는 휴업급여라는 걸 드리는데요. 이 휴업급여는 그 일당이나 뭐 월급 전체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 일일 평균 임금의 70%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크게 다치셔가지고 이게 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때는 장애 등급별에 따라서 장애급여가 지급되고 아까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타까운 그 재해자분이 사망하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노무사님과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SAT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불청객 누런 모래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황사, 2번 스모그, 3번 맙소사, 4번 김효신 노무사 중에서 정답은 뭐죠, 노무사님? 네, 1번 황사입니다. 네, 3010번님이 문제 수준 너무 높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7288번님은 노무사님 잘 좀 들어주세요. 노무사님 오늘 힌트는 좀 실망입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흙비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네, 아니 그런데 우리 왜냐하면 노무사님의 그 힌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기대치가 매주 올라가서 이제 이런 문자를 보내신 것 같고 우리 7288번님이 이 시간을 쭉 안 들으셨나 봐요. 중간에 우리 노무사님이 목이 메이셨어요. 목이 턱 메이셨거든요. 몸소 직접 힌트를 온몸으로 표현하신 그거를 못 들으셨나 보네요. 7288번님. 어쨌든 노무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